일요일 아침입니다. 잘 계셨어요, 여러분? 요 일련의 사태들의 결론에 이르는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게요. 제 사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것이야말로 약간 넌센스 섞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면서 진실이 아주 담뿍 담긴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에큐메니칼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다 종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음, 초교파. 그래서 이런 결론에 속한 이야기 에큐메니칼하다 이렇게 약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해킹 범행을 고집을 하고 스토킹 범행을 고집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막 뭐랄까 어떤 권력 남용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고집을 하고 또 법의 남용 이런 것들을 고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태들 막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또 갖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다른 족속이야 라는 게 근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입장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족속이야.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요 루트가 말하자면 지금 이 사태의 근거예요. 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근거. 어떤 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으면서 맞아. 그래. 그쵸? 마음속에서 그쵸? 맞아 그래요. 음. 근데 저도 지금까지 미성숙함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도 속고 있었고 솔직히 그리고 말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워온 어떤 내 방법, 내 방식, 내 패턴 뭐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관점만 알았지 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맞다 사실 그렇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정말 해결이 있을 거라는 건 넌지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하자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질 않은 거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질 못한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또 사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초점을 갖기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오늘 말하자면 아침에 이제 뇌 작용이라고 합시다.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밤새 이렇게 자면서도 이렇게 딱 계속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일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어젯밤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됐던 부분들부터 해서 오늘의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엄마랑 식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말하자면 그 뭐야 어 항상 내가 말하는 어떤 초점이나 핀트에 이렇게 빗나가는 것으로 나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거든. 사람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람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거든. 개인이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또 내가 엄마한테 뭔가를 말하면 항상 그거를 개무시를 하는 거야. 난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아줘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그걸 막 개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아무튼 엄마는 "어 몰랐어. 미안해." 맨날 그러는데 맨날 미안해요. 맨날 미안해. "나 몰랐어. 미안해."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뭐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뭐 엄마가 더 거기까지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또 옛 어른 가운데 하나라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내가 엄마 집에서 안 나가고 붙어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어 그 정도로 민감하게 느끼고 뭔가 이렇게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의 발언 하나에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그러지 말아요 엄마."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러지 말아요."가 아니라 내가 얼른 벌어 갖고 어떻게든 자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SOS를 쳤던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 SOS도 내용도 제대로 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뭐 약간 정신병 섞인 굉장히 뭐 스트레스 상황에 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만 아무튼 역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그런 또 또 나름대로 또 그분의 또 함께하는 그 영성을 지닌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막 비둘기 같은 온유하신 성령님의 그런 그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일반적인 교회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데 그 치밀함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영성을 지닌 정말 신사적인 영성을 지닌 박혁답다. 박혁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넌지시 툭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가 그대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이듯이 삼위일체가 박혁이 또 했던 말은 뭐냐면 그런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아주 훌륭한 말 가운데서 이제 말하자면 탐심이 우상숭배고 또 우상숭배는 또한 영적 간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또 같은 영상 안에서 아마 얘기했던 부분일 거예요.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아내와의 대화 외의 다른 대화는 영적 간음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자신의 아내와의 자신의 아내로서의 자신이 아내로서의 어떤 남편과의 대화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의 대화가 아닌 거는 어? 영적 간음입니다. 이렇게 박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응? 배우자끼리의 대화가 아닌 건 영적 간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봐도 예를 들자면 뭐 그냥 곧이곧대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문장을? 그리고 박혁이 실제로 그거를 곧이곧대로 그 말 그대로를 의미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죠. 지금 이 일련의 이 부분들에 대한 그냥 대강 이렇게 밀어서 얘기해 놓은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박혁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SS를 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끔 가서 영상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하자면 저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사태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 설명이라든지 해결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 사태 일련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해결점인 것 같아요. 루트에 해당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발언인 거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남편 아내 사이든 뭐 친구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제자 선생 사이든 남 모르는 사이든 남 사이든 불륜 사이든 그리고 뭐 경찰과 도둑 사이든 거래자들 사이든 아니면 뭐 또 뭔 사이가 있습니까? 아무튼 구면 사이든 초면 사이든 사이다 사고 파는 현장의 손님과 가게 주인장 사이든 아니 대화는 누구라고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지. 현대 사회에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엔 좀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긴 하지만 옛날부터도 어떤 여성이 이렇게 거리에서라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외간 남자하고 그냥 터울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물론 요즘 세대는 좀 덜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약간 유교에 뿌리는 어떤 그런 정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습 비슷한 그런 게 있어 갖고 예 처녀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해서 이렇게 외간 남자하고 너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하는 거나 말을 좀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탐탁찮게 여겨지는 사회이긴 하죠. 그쵸.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심지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이게 그냥 뭐 터울 없이 서양의 어떤 정신 비슷한 좀 동화가 돼 갖고 남녀가 그냥 터울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정어리게 뭐 형제 자매들 간처럼 그냥 얘기하고 사는 거 자체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를 어거지로 바꿀 필요는 없지. 왜냐면 양심이 각자 다르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여동생과 정말 터울없이 지낸다든지 정말 깨끗하게 여동생을 위하고자 하고 되게 신사적인 태도로 나름대로 내가 여동생을 막 열심히 막 그 공주 대우하듯이 항상 그러는 것들이 도청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지. 응? 그래 갖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안 좋은 이 상황으로 내가 약간 이렇게 등 떠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약간 피해 의식이 있긴 합니다만. 음. 네, 사람들의 양심은 다 각자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외동으로 자랐거나 자매끼리 형제끼리 자란 사람들이 남매로 자란 사람들보다 이해심이 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 이해심에 있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특정 직업을 뭐 곁에서 항상 보고 자란 사람과 뭐 그런 건 차이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뭐 그거를 뭐 누가 죄로 생각해요? 그걸 뭐 퀄리티의 차이로 생각해요? 그럴 순 없어.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퀄리티 차이인가? 아, 뭐 각자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자기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진 지닌 가치관. 이게 정말 퀄리티 있는 거야. 저들보다 더 고상해. 어, 고귀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 말하자면 저것들은 남녀가 맨날 칠세부동속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젊으나 좀 나이가 있으나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굳이 이런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요소 안에서는 아무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를 전부 다 에로스로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지 뭐. 참 시시콜콜하게 싸네. 칩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자기가 지닌 특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자기가 지닌 양심을 그냥 헌법도 보장을 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그만두고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이 루트에 해당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해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엄마랑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머릿속에서 또 역시나 약간 제 좀 이렇게 엄마랑 사이가 좋아졌지만 난 워낙 민감하거든. 근데 엄마랑 사이가 좋아져 갖고 엄마랑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야 말하자면 그 뭐야 뭐지 뭐더라 뭐 그러니까 궁금하죠. 뭔 얘긴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